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상호 토론 시간을 2분 이내에 드리겠는데요. 한 후보께 2분을 다 쓰셔도 되고 1분씩 나눠서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생각을 하셔서 2분이라는 시간을 잘 활용하시고 공통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일반화와 보편화라고 하는 세계주의가 세계를 휩쓸고 있고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대전 동구의 경우도 대전 동구만이 갖고 있는 고유성과 희소성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점점. 그래서 동구만의 어떤 가능성과 잠재력까지도 함께 사라져버릴 위기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동구의 어떤 강점과 기회 요인을 살려내실 것인지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한 1분 이내에 말씀을 해주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은 뭐 2번부터 2번, 1번, 3번, 1번이 먼저 하셔도 뭐 양보해 주셔도 좋고요. 예. 사랑하는 동구민 여러분, 우리 동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혜의 부존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그동안에 이런 것을 살리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아파트나 이게 짓고 회색 도시 만드는데 다들 이게 경계였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역대 구청장들이 역대 시장이 구사해왔던 이게 그 사업을 같이 심사를 해왔고 같이 그 사업을 공유했기 때문에 이건 구청장 시장만의 이게 그 노력이 아니라 그 당시에 몸을 같이 했던 우리 저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게 그 공과는 같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게 그 동구에 지금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혜의 자연 그리고 문화, 역사 이런 것들을 왜 살리지를 못했는가? 이것이 이제 그 최대의 그 관건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전 역세권 이 자체가 왜 이게 그 임해야 되는가? 더더욱이나 호국철도 역사공원을 왜 이게 호국자를 붙여서 만드는가? 이건 한국 전쟁과 관련돼 있는 고 김재현 기관사의 어를 이제 미 국방성까지 알게 됐고 그리고 미국이 알아서 국립철도박물관은 반드시 타 지자체보다는 우리 그 대전역에 와야 한다 이런 이게 생각을 갖고 또 식전산이 최근에 이게 그 전국 공모에서 제1호 숲정원으로 이게 그 선정이 될 정도로 천혜의 자원입니다. 이러한 이게 그 천혜의 자원인 식장산에 모든 차량들이 집중을 하고 거기에 주차장만 이게 그 자꾸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천혜의 자원은 우리가 잘 보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국에서 획기적으로 식장산 철도역을 지금 이게 건설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대전시 의원 할 때 이미 전 권선택 시장과 이미 협의해서 이것은 거의 확정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2번 후보가 말씀해 주십니다. 네, 기호 2번 자유한국당 동구청장 후보 성선재입니다. 우리 동구는 역사와 문화와 전통이 어우러진 곳입니다. 대전의 다른 어느 곳보다도 깊은 역사와 정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 때문에 현재 와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합니다. 다행히 최근에 우리의 어떤 기술 발전, 4차 산업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다시 때려부시고 거기다 더 큰 콘크리트로 더 씌우는 이런 걸 하지 않고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체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는 친환경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규제 완화를 통해서 우리는 친환경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친환경 개발을 통해서 우리의 천혜 자원인 대청호라든지 식장산이라든지 만인산 같은 경우를 잘 개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술을 접목해서 6차 산업인 관광산업, 굴뚝 없는 산업을 잘 발전시켜서 친환경 개발로 우리 동구를 개발시키고 그 다음에 대전 역세권 같은 경우도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더 오래되었습니다. 200년, 300년 된 역도 있습니다. 100년 된 역은 기본입니다. 겉으로 봐서 고색 창연한 건물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낡은 건물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너무나 부럽습니다. 저는 이런 개발이 동구만이 가능하다. 그리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3번 후보 말씀해 주시죠. 예, 동구는 대전을 만들었던 잉태도시입니다. 대전이 갖고 있지 않은 다른 구가 갖고 있지 않은 동구의 특색이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는 전국 3대 호수인 대청호도 있습니다. 식장사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앞으로의 동구의 꿈은 호반의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은 대청호의 상수원 보호구역이 규제가 너무 심해서 아무런 개발도 할 수 없고 주민들의 생활 여건도 규제를 너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청호수변 차직관로가 완공이 되면 이제 중앙부처 환경부와 같이 노력을 해서 우리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규제 이런 거 완화를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 대청 호반의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의 동구의 100년 미래를 바라보면서 대청 호반에 전기 유람선을 띄우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 동구가 새롭게 100년의 미래를 충족해 나갈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 수 있고 일거리를 만들 수 있고 하는 것들에 같이 병행해서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만인산, 식장산, 대청호, 계족산을 연결하는 관광 문화벨트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대청호의 호반의 도시를 건설하는데 많은 꿈을 키워보고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예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각 후보의 공약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거나 아니면 보완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각 후보 중심으로 두 분이 말씀하시는 기회를 드리도록 할까요? 아니면 한 분이 돌아가면서 두 분이든 한 분에게 집중해서 얘기하는 걸로 할까요?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두 가지를 같이 절충해도 좋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2번 후보께서 두 분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특정 후보에게만 몰아서 2분을 쓰셔도 되고 1분씩 나눠서 쓰셔도 되고 30초, 1분 30초를 써도 됩니다. 본인의 자율로요? 자유재량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2번 후보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네. 기호 2번 자유한국당 동구청장 후보 성선재입니다. 우선 한현택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예, 지난 8년간 구정을 이끌어 오셨는데요. 공약 지난 4년 전에 8년 전에 하신 공약 중에서 미진했다, 아쉬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지난 8년 동안 열심히 동구를 위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도로 개설, 또 여러 가지 산업단지, 물류단지, 또 경부 고속철도변 정비 사업 이런 것들을 착실히 추진을 했고 지금 거의 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들 중에 우리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100인회까지 구성하면서 했던 대전의료원 유치 사업이 지금 기재부에 여태 선정이 돼 있습니다만은 연말 여태를 통과해야만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저희 동구 개인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와 연계해서 대전시장과 공동공약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입니다. 시와 공동공약으로 했던 사업들이 다소 시장의 공백으로 인해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시 또 민선 7기가 되면 새롭게 선출되는 시장들과 발을 맞춰서 우리 동구에서 미진됐던 대전의료원 추진 사업이라든지 대전 역세권의 53층 빌딩에 들어오는 그런 복합 2구역 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우리 동구가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만들어보고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예, 그리고 예. 다른 후보께 쓰겠습니다. 시간이 남으니까요. 네. 황인호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시의원을 현재 하고 이번에 하셨고 몇 달 전에 그만두셨으니까 똑같은 걸 여쭙고 싶습니다. 시의원, 구의원 하시면서 특히 최근 4년 동안 시의원을 하셨습니다. 시의원을 하시면서 공약한 내용 중에 내가 미진했던 점, 아쉬웠던 점, 다시 시의원 아니면 구청장에 나서시지만 다시 선출직에서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더 보강을 하고 싶다. 이러한 아쉬운 점, 미진한 점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뭐 가지수로 봐서는 뭐 세 가지니 뭐 30가지니 갈 곳이 없습니다. 제가 이게 그 동안에 오랜 이게 그 의정 활동을 이게 그 통해서 볼 때 입법 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건의안을 많이 이게 그 전개에서 제일 많이 이게 그 발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집행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게 허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이게 그 의회 의원이 이러한 것을 정말 기획해 가지고 꼭 해보겠다고 하는데
시장이나 구청장 또는 이게 그 잠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의원 후보님께서 하신 자신에 대한 아쉬운 점을 말씀드렸지 다른 분이 못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아쉬운 점 그 만약에 꼭 그렇게 보신다면은 정말 제가 이게 그 막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 호화청사 이게 그 동구청 호화청사 이게 짓는 것을 못 막았던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우리 의회 의석 수가 이게 부족해서 그랬는데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사실 그때 박근혜 칼바람으로 이제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만 정말 이게 그 이 호화청사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재정 위기에 이게 떨어졌고 두 번째는 답변은 그런 정도로 하는 걸로 하고요. 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잘라서 뭐 그 정도 답변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네, 다음 좋습니다. 이제 후보들이 네. 제가 2분을 드렸는데 한 3분 이상을 쓰신 것 같아요. 좀 더 짧게 압축해서 다음 1번 황인호 후보께서 두 분 중에서 공약에 대해서 뭐 부족한 점이라든지 뭐 잘된 점이라든지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예, 송선재 후보께 우선 질문을 드리겠는데 사실 이게 저도 이게 박사 공부를 했습니다만 영어를 많이 구사하시고 외국 사례를 많이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마 우리 동구민들이 좀 선뜻 와닿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 문제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게 해외 연수를 갔다 하더라도 이게 실제 혼자 공부하고 끝나는 거지 그것을 가시적으로 이게 우리가 동구에다가 뭐를 만드느냐 그걸 못했기 때문에 이걸로 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송선재 후보께서 지금 공약으로 내세우신 전 구청장이 가셨던 그 국제어센터 영어마을 이것은 거진 다 이게 실패에 하는 사례인데 이것을 굳이 교육은 교육청에 맡기하는데 지자체에서 굳이 이것을 해야 하느냐 선심성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이게 연간 얼마씩 들어가는지 아시죠? 이렇게 막대한 이게 비용이 초래되는데 이러한 국제센터를 다시 재개관한다. 그것도 부족해서 앞으로 이 북부권에 또 하나 제2 국제센터를 만들겠다. 이 문제는 재정 위기만이 아니라 또 하나가 이게 걸려 있습니다. 사교육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공교육을 이게 강화시켜야 하는데 왜 사교육 쪽으로 가야 하느냐? 결국은 이제 일선학교 선생들이 그렇습니다. 교사분들이 또 교장 선생님들이 차라리 그 돈 있으면 우리 학교로 배분해 달라. 우리가 양질의 교사를 쓰겠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황인호 후보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첫째, 저는 이 문제는 가치의 차이라고 지난번 토론회에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정 위기와 또 다른 사교육을 부를 수 있다라는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근데 재정 위기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가 이번 토론에서도 지금 말하고 있지만 우리 동구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 자원을 가지고 문화 관광 산업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이 문화 관광 사업으로 수익을 얻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이 교육 부분에 투자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신의 허리띠를 졸라매고도 아이들을 교육시킵니다. 자신이 배를 골아도 아이들을 교육시킵니다. 우리 동구에 사는 것이 우리 황인호 후보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시고 그럽니다. 주변 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언론에 말씀하셨습니다. 부끄럽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거에 대한 출발은 교육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동구에 사는 게 창피하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교육에서부터 다른 무엇인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출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발상의 전환과 함께 재원 조달과 함께 공공적인 기능에서 그런 부분을 보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교육을 조장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 정도로 하고 3번 후보께서 네. 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질문 전에 우리 후보님들은 지금 이게 우리 동구 이시원 구민 여러분들이 다 보고 계시는 방송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제가 살고 있고 우리 후보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급적 동구에 하는 것이 창피하다. 뭐 이런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고 있는 곳을 본인 스스로 창피하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황일호 후보님한테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엊그저께 저 시장 후보님하고 같이 동구 지역의 공동공약 사업 발표를 하실 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을 건립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전 시립의료원을 용원동 산량마을에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종공어린이 재활병원을 어디에 어떠한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설립을 할 것인지는 구상이 되셨는지 그걸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은 우리 대전에서도
몇 가지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이게 그 공약상으로 내놓은 거였고 그 중에 이제 그 제가 대전의 대표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 협의위원을 이게 그 돼가지고 서울에서 이게 그 협의해서 이게 그 끼워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그 대전 시립병원도 넣고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도 이게 그 넣고 대전 교도소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 특별시 이런 것들을 이게 걷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얼마나 이게 그 문재인 정부가 빠르냐면은 대전 교도소 그동안에 지난한 이게 사업이었는데 바로 이게 그 1년도 안 돼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립병원과 어린이 재활병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같이 의료 융합 복합 단지로 이게 그 구성을 할 것을 조성할 것을 제가 이게 그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동구 어디에다 하시려니까? 설령마을 그쪽으로 이게 하는 거죠. 아, 이미 거기는 대전 의료원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아니, 어린 이제 시립병원하고 같이 별도로 넣으라고요? 이게 그 놓을 것이 아니라 같이 이게 그 하는 것이 시립 좋다는 생각입니다. 의료원에다 넣으시겠다. 예. 하나만 더 물어보겠어요. 그럼 4차 산업 지식산업센터를 또 다시 하나 공약을 하셨는데 네. 지금 현재 대동 지식산업센터를 제가 유치해서 지금 진행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거 하나 유치하는데 4년 걸렸어요. 네. 근데 또 이게 4차 산업혁명 지식산업센터를 동구에 건립하겠다 이런데 이게 어디입니까, 장소가?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대전 역세권 내 이제 그 주로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내에다가 예. 그것은 그 동안에 이게 그 대동 지역의 그 지식산업센터를 이게 그 만드는 거 이 자체가 오래 걸렸다고 하는데 이게 그 동안에 우리 행정력이 얼마나 느슨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는 지금 제트기를 타고서 이게 그 앞질러 가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사실 자전거 타고 이게 쫓아오는 불밖에 안 됩니다. 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정도 이제 아마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예. 국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의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